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기 주손이 아닌 손으로 팔이 부러졌는데 농구를 하지라고. 그렇죠. 어떤 보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극한의 정신력을 가진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조건이 코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맨 우리는 야 힘들다 오지 마라 그랬더니 코비 브라이언트는 야 와라 할만하다. 노비츠키랑 코비가 상대하기 올랜도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하워드를 막을 선수가 없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느바베큐 어느새 1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여름에 만났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반팔 입고 만났었어요. 그죠? 네. 추워. 나 추운 거 진짜 싫거든. 어때요? 사계절 중에 싫어하는 계절? 제가 더위랑 추위를 다 잘 안 타는데 그나마 조금 싫어하는 게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젊어서 그래. 네. 피가 잘 돌아서 추운 거 별로 영향 안 받는 거야. 석환님은요? 저도 여름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둘은 겨울이 진짜 당연히 싫어. 저도 여름이죠. 야, 왜 이래 진짜. 아니 근데 올 겨울은 더 춥대요. 눈도 많이 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계절도 달라졌어요. 가을, 봄이 한 2, 3주 되나? 맞아요. 눈 깜빡하면 없어져요. 이제는 어중간한 옷 필요 없고 반팔 아니면 두터운 옷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맨투맨 한 2장 정도. 반바지 한 3장 정도만 있으면 어쨌든 야 춥습니다. 추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은 조금 저희가 느바베큐 15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 뭐 앞에 뭐 술은 맥주는 없지만 맥주 한 잔 넣고 수다 떠는 기분으로 진짜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진짜 옛날도 아니야. 우리 농구 팬이라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름 하늘의 별이 됐죠. 그죠?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그 뉴스 보고 이게 실화냐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페이크 뉴스 계속 찾아봤어요. 이게 진짠가? 제발. 진짜 근데 BBC가 그렇죠. 그 보도한 거 보고 진짜구나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먼 나라의 스포츠 스타인데 농구 팬들이 받는 그 충격은 대단했죠. 기억하세요? 그날을? 예, 저는 기억하죠. 제가 그때 네. 늦잠 자고 있었는데 처남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대. 그래서 장난쳐? 그랬거든요. 그치, 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이었죠. 찾아왔더니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더라고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고 해서 저는 얼굴 2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처음에는 코비 안티였어요. 안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왔을 때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저녁에 고등학교 선수들 대상으로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래서 이거 30분 연장하고 밥 먹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나이키에서. 네네. 코비가 아니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고 먹겠다. 그래서 그것도 난 감동을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을 진짜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안티에서 까에서 바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진짜 저는 그래서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진짜 이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진짜 프로가 뭔지 느끼잖아요. 혹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이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요즘에 이제 군인이 되면 핸드폰을 5시 이후에 분출을 받아요. 해줘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하필 그날 동기들하고 농구를 하고 체단으로 그러니까 체력 단련으로 농구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저랑 같이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이 핸드폰을 이렇게 내리다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처음에는 헬기 때문에 실종이 됐다라고 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망이 확인되고 이제 시신을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났어가지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전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0년대 그리고 초반대 농구를 다 지켜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코비랑 관련된 어떤 일화나 사진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는 기억나는 사진은 그거예요. 코비가 오른팔이 부러져서 구단이 쉬라고 했는데 코비가 잠옷 차림으로 되게 일찍 구단에 나와가지고 되게 비몽사몽한 채로 왼손으로 자유투 연습을 하는 게 사진 기자가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농구를 NBA를 막 즐겨보지 않고 농구만 좋아했을 때였는데 그때 되게 순수한 궁금증으로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기 주손이 아닌 손으로 팔이 부러졌는데 농구를 하지라고 그렇죠.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코비는 조던 은퇴 이후에
코비 덕으로 NBA의 인기가 유지됐다고 얘기해도 그렇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선수였는데. 네.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선수고 예.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늘의 별이 되고 네. NBA의 어떤 옛날 스타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거의 진짜 오열을 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랑 관련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계속 경쟁을 하던 구도의 선수들끼리도 저렇게 막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샤킬 오니일도 되게 막 그 덩치 큰 선수가 막 그렇죠. 거의 오열하다시피 하면서 말하는 거 보고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년에 불화가 그렇죠. 둘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별로 안 샤킬 좋았죠. 오니일이 말년이 푼 거고 레이커스 시절에 사이가 안 좋았죠. 레이커스 레이커스 시절에 시절에.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저렇게 되게 슬퍼할 수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농구적인 업적이라든지 동료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동료로서는 별로 안 좋은 게 독불 장군이었고 그 동료랑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샤키론이 떠난 다음엔 진정한 리더가 돼서 막 애들 데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변한 거죠. 제가 그리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보통 아킬레스가 끊어지면은 정말 아프고 그렇지.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뭐 케빈 란트 보면 막 파이널에서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실려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유투를 얻었는데 자유 던지고 걸어 나감 스스로. 아킬레스 그래서 끊어졌는데. 그냥 그거 보고 와 저 사람은 정신력이 저게 진짜 블랙 mam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블랙 맘바. 들더라고요. 진짜 맘바 멘탈리티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졌거든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극한의 정신력을 가진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코비가 지금 현대 그 선수들한테 남긴 게 그 맘바 멘탈리티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비가 뭐 저희를 떠나 별이 됐지만 그 코비의 멘탈리티는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테이텀이 또 코비를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부커 이런 선수들 여러 NBA 슈퍼스타들이 나는 코비를 보고 자랐고 코비의 멘탈리티를 나는 닮고 싶다. 코비의 멘탈리티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NBA에 정말 그 임팩트가 많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아킬레스건 끊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야구 중계를 하면서 투수가 공 던지고 나서 아킬레스 끊어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경기장에서 들은 적 있거든요. 그냥 진짜 빡 소리가 나요. 맞아. 그러니까 빡 소리와 함께 그걸 고통을 참을 수 없잖아. 그또 영상에서도 비명이 나오잖아요. 비명이. 보면은 이렇게 영상에 나오거든요. 끊어서져서 건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막 보이는데 심지어 저는 이야. KBL 중계 제가 중계하는 경기에서 이정현 선수가 아킬레스 끊어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극한의 고통인데 그 소리 들으셨죠? 예. 진짜 뭐가 팍 끊어지는 게 아킬레스 끊어졌겠구나 하는데 근육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게 딱 이게 아킬레스 건이 끊어져서 난 올라가는 너무 게. 생생하게 들어서. 근데 그러고 자유투를 던지고 들어간다고요. 사람 아니야. 그러고 또 복귀를 해. 선수로 복귀해서 또 잘해. 은퇴 경기에서 60점 났죠? 그렇죠. 이게 뭐 인간이야. 저희가 이제 뭐 고인이 된 그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좀 무거워졌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어쨌든 그와 관련된 우리 각자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각자 있었던 장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 좀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또 다른 뭐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코비에 관한 기억으로. 코비에 관한 기억으로는 뭐 08년대 저희가 코비를 이겼던 거 그리고 10년도 때 코비한테 졌던 거. 여기서 저희가라는 얘기는 누구야? 저희가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주체가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말해. 뭐 당연히 뭐 보스턴 보스턴이지. 셀틱스죠. 영길이 형.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게 코비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게 2006년도에 예. 그 드림팀이 2004년도 올림픽 이후에 패배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 부임을 하고 선수들을 약간 상비군 제도를 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는 팀이 처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회가 일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스프링 캠프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려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치르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방송사에서 SBS에서 방송을 했는데 조건이 코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코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비가 안 왔어요. 결국은 안 왔는데 온 선수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드와이트 하워드, 뭐 크리스 보시, 크리스 폴,
어마어마한 선수가 왔는데도 슈퍼스타들이 왔네. 그 당시 그렇죠. 최고의 선수는 코비였다라는 거를 방송국에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기억이 남고요. 책 중에 페이싱 마이클 조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페이싱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은 마이클 조던을 상대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을 평가하는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를 상대했던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평가하는 건데 그걸 보면 정말 코비 브라이언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를 내가 막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 책 저는 강추하고요. 실제 한번 읽어보시면, 매치업했던 상대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막 그 중에 기억 남는 빈스 평가 카터나 있어요?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루키 때 이거는 동료가 얘기한 거예요. 루키 때 고졸 루키가 그 당시에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출전 시간이 반드시 적을 수밖에 없었고 동 포지션에 에디 존스라는 NBA 올스타가 있었어요. 찌질 못하는 거예요. 연습 경기를 하는데 자기가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샤키로니 앞에다 대고 360도 덩크하고 신인 때. 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자기는 뛰고 싶다 이런 거를 필 잭슨 감독이 엄청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어려서지만 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한 얘기인데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1년 뒤에 NBA 들어옵니다. 예. 한 살 차이고 둘이는 굉장히 친해요. 고등학교 그 올스타 캠프 아디다스에서는 ABCD 캠프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친해요. 그래서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NBA 들어오기 전에 두 명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선수들에게 한 명이 코비 브라이언트고 한 명이 저메인 오닐에게. 저메인 오닐에게 먼저 전화했더니 저메인 오닐은 야 힘들다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야 와라 할만하다 딱 그랬대요. 그래서 트레이시 맥그레디가 오게 됐다고 하니까 이 선수 정말 겁이 없는 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방송인이 하는 얘기인데 루키 때 유타 재즈에게 플레이오프에서 지죠. 그때 야투를 정말 못 넣었거든요. 마지막에 4쿼터에 맞아요. 그 승부 연장전까지 6개 연속으로 놓치고 막 이랬거든요. 에어볼도 몇 개 그래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코비는 이제 끝났다. 루키 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극복하고 정말 무서운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만바 멘탈리티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믿고요. 속된 말로 그걸 많이 겁대가리가 배워야 없는 된다. 거죠. 네, 맞아요. 많이 배워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위축이 되고 그렇죠. 쫄려서 못 하는데 네. 배심은 타고나나 봐요. 전 그 얘기 들었어요. 코비 사망 이후에 코비하고 르브론하고 딱 둘이 매치업하고 있는 포토카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서요. 그게 뭐 40몇만 달러가 됐다나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르브론과 코비가 파이널에서 못 만났다는 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제일 아쉽긴 해요. 하워드가 너무 잘해서. 어쨌든 그 댈러스 구단주 마크 큐반이 2007년 이후에 코비가 댈러스에 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댈러스 광팬이 또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거 얘기를 하면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예.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마크 큐반 구단주가 샤키로니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오피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 내용이.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으면 전 레이커스 팬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덕 노비츠키 선수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NBA에 입문하게 도와준 선수는 제이슨 테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반대급부로 왔던 선수 중 한 명이 제이슨 테리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클러치 때 코너나 45도에서 슛을 넣고 그 비행기 세레머니를 해요. 그쵸. 그래서 그 팬들이 다 같이 이 비행기 세레머니를 하면서 막 환호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NBA를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돼서 코비가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제이슨 테리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었으면 저는 아마 황금색 31번을 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코비가 78년생인가요? 네. 지금 살아있으면 46? 지금 코비가 있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또 어디 구단 사가지고 구단주 하고 있을까? 지도자 아니면 뭐 연설하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편하게 자기 가족이랑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레이커스 감독을 했을 수도 있고 음.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지막을 보면 그 딸 농구 가르쳐 주려고 헬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코비 브라이언트가 코트나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 가족을 되게 챙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딸 개인 코치처럼 붙어서 딸의 WNBA 행을 아마 지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헬기 타고 가다가 딸 데리고 보러 가다 그리고 그랬어요. 그 ESPN에서 어. 데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되게 세부적으로 경기를 보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브레이크다운 하는 제목이 거. 뭐였지? 디테일 비슷한 거였는데 되게 그런 거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가 후배들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 후계자들이 데빈 부커, 뭐 제이슨 테이텀 요즘 한참 날아다니는 애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살아 있었으면 분명히 코치나 감독을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비의 기록으로 좀 뭐 놀라운 기록들을 좀 얘기해 줄 게 있나요 혹시? 81점은 뭐 역사상 남는 두 번째. 현대농구에서 81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게 경기 뒤지고 있던 거를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윌트 체인벌린 100점은 이미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된 상태였고 상대 빅맨 하나가 그날 다쳐서 못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100점 몰아주기가 약간 있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게 아니라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81점을 넣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은퇴 경기에서 60점. 저는 은퇴 경기에서 60점 이 기록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는. 나오기 힘들죠. 몇 살에 은퇴했죠? 만바아웃을 외쳤던 때 39에 했네. 39에? 39에 60점. 뭐 기록 같은 건 아니긴 한데 네. 그 코비의 그런 어떤 열정이나 경쟁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릴스로도 많이 뜨는 건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올림픽 경기 때 이제 동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파우 가솔이 스페인 소속으로 있었는데 라커룸에서 동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가솔 들이받을 거야 라고 하고 딱 진짜 피슬이 휙 불리자마자 가솔이 스크린을 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달려가더니 가솔을 쾅 하고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료들이 속으로 진짜 미쳤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면 뭐 지금이고 다음에 동료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승부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크 큐반이 2007년 이후에 댈러스에 합류할 수 있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댈러스 라인업이 어떻게 되죠? 트레이드가 됐으면은 그 상대가 트레이드가 되는 게 그 제이슨 테리 말고도 조시 하워드는 올스타가 가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선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MVP 출신인 덕 노비츠키 외에도 제이슨 키드, 데빈 해리스, 에릭 댐피어가 센터에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만약에 코비가 왔으면 트레이드해야 되는 제리 스테카우스, 그리고 브랜든 베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승 도전을 할 만한 라인업이고 또 재밌는 게 노비츠키하고 둘이 동갑이에요. 맞아요. 네. 둘이 MVP도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탔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원투펀치가 됐겠죠. 진짜 댈러스 그때 갔다라면 마크 큐반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그때 버전의 이제 빅3를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 한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오래 뛰었던 미국인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인데 제일 오래 뛰었던 비미국인 선수는 또 덕 노비츠키예요. 그래서 아마 그 코비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게 해서 댈러스로 갔더라면 그때 이것도 상상의 영역인데 어느 팀하고 파이널에서 만났을까요? 7년도에 이제 넘어갔으면 이제 08년 파이널은 그 동부에서는 보스턴이 올라왔을 텐데 그때 보스턴이 빅3가 형성된 상황이었거든요. 빅3를 레이커스가 만났어.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가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스턴이 우승을 한 연도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키드가 중간에 합류를 했었죠. 키드, 노비츠키, 코비가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이랑 매치업이 정말 잘 되는 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해는 그 드와이트 하워드가 그 파이널을 진출을 해요. 르브론을 이기고. 근데 그거는 물론 그때 그 자미어 넬슨이 부상을 당해서 주요 멤버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조금 부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매치업상 올랜도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비츠키랑 코비가 상대하기 올랜도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하워드를 막을 선수가 없었어요. 2011년도에 노비츠키가 이겼을 때는 우승했을 때는 타이슨 챈들러라는 그런 수비적인 센터가 있었거든요. 빅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하워드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었죠? 뭐 댐피어? 댐피어는 아닐 것 같고 디옵? 베스? 그러니까 하워드를 막을 사람이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보스턴의 빅3가 더 뛰어난 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상성상 올랜도가 조금 더 힘든 상대방이 아니었을까, 상대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2010년은 다시 보스턴과 파이널. 그때 만약에 켄드릭 펄킨스가 똑같이 부상을 당했다고 치면 그때도 노비츠키랑 코비가 2010년에도 충분히 이겼을 만한 그런 팀을 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노비츠키가 원맨 캐리한 우승한 연도인데 그렇죠. 마이애미 빅3 상대로 그때도 만약에 노비츠키가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면 코비 옆에서는 우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었겠네. 네. 우승을 한 3번, 2-3번은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그때부터 그 NBA 하이라이트 영상들이랑 좀 봤어요? 그런 걸 챙겨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기준 4쿼터에서 더 엄청 무서웠던 선수는 테리였어요. 사실 그때 테리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붙은 별명일 텐데 그때 그러니까 2017년 8년 이때 플레이오프에서 필라델피아랑 보스턴이 붙었을 때 어빙이 부상으로 못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스턴의 주전 가드가 테리 로지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테리 로지어가 그 시리즈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막 스케어리 테리다, 데빌 테리다 이렇게 막 별명을 붙여주고 했는데 원조 데빌 테리는 사실 그때 제이슨 테리의 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별명 붙여주는 거 보면서 약간 보스턴 팬이시니까 약간 짜치는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이슨 테리도 엄청 좋아하는구만. 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달러스 단어가 입에 붙을 때하고 제이슨 테리 얘기할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테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실제로 동호회 농구를 하거든요. 예. 등번호가 다 31번입니다. 31번 아니면 77번. 근데 그 당시 그 뭐 학교에서 농구하고 그러면 3점을 넣으면 전부 다 셀러브레이션 이거였어요. 날아다니는 다 거. 비행기 전부 다 비행기였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선수예요. 유니폼 입고 있을 때 외에 다른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사실 인게임에서 영향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보였던 선수라. 근데 유니폼 벗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아마 책인가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요. 음. 그 조던이랑 코비를 이렇게 비교하는 글이었는데 조던은 승부욕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농구를 할 때가 아니어도 뭘 하든 자기가 먼저 이겼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코비는 농구만 안 하면 경쟁심이 발휘가 안 되는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뭐 뭘 해도 상관없고 약간 그런 가족 챙기고 동료 챙기고 이랬는데 조던은 약간 뭐만 승부에 걸리면 뭐든지 이겨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조던은 그냥 타고난 승부사고 코비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는 코트 위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81점을 넣었을 때 팀이 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그날이 할아버지의 기일이었대요. 81점을 넣은 날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경기를 보러 온 적이 없대요. 필라델피아 사셨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혼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필라델피아까지 날아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경기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질 수는 없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하면서 진짜 81점을 넣은 거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스토리가 있는 경기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아빠가 NBA 선수였고 아들이 NBA 선수인데 아빠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 이제 최근에 많이 있죠. 스테픈 커리 같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저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 아버지가 젤리빈 브라이언트라고 해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선수였는데 엄청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한 선수고 또 이 선수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프로 선수라서 이탈리아를 해서 영어가 약간 부족했대요. 그래서 막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슬랭도 못 따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로 사실 고등학교 와서 농구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로거 메리언 고등학교가. 그래서 센터를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도 막 최고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 코비가 살아 있었으면 참 재밌었겠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또 그 정말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 회차 때 선수들은 이기려고 모든 거를 다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툭툭 건드린다 했었잖아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상대 팀 슈퍼스타의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트래시 토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리게. 그게 이제 최근에는 돈치치한테 그 슬로베니아 언어로 트래시 토킹을 하고 그 전에도 뭐 많이 그 하고 그랬었는데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면서 약 올리려고 언어를 구사했구나.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내니까 트래시 토킹을 한 애는 왜냐면 흔하니까 트래시 토킹 되게 흔한데 내 언어로 내 모국어로 트래시 토킹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선수가 당할 때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가 잘 안 풀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멤버 멘탈리티가 있었어요. 근데 뭐 돈치치는 좀 반대긴 한데 돈치치는 영어로 트래시 토킹을 해놓고 자기는 슬로베니아를 했다고 발뺌을 한 경우라서 좀 반대죠. 그러니까 프랑스인한테 영어로 트래시 토킹을 한 다음에 나 슬로베니아어 했는데 이래 버리니까. 네. 아니 막 뛰는데 코비가 이런 개나리 십장생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KBL 와가지고. 와 열받아. 영어로 그러면 몰라도 그죠? 발음도 나름 정확했대요.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머리 쓰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 내 말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언어로 욕하는 게 그 보통 머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양한 중계를 해보면 스타 소위 말해서 어느 종목이든 스타 정상급에 오른 사람들 보면 운동을 안 해하고 공부를 했어도 참 잘할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아. 머리가 나쁘면 절대로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종목이든 맞아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한 분야의 그러니까. 최고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분야 가도 그럼요. 정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충분히, 얘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맞아. 이제 앨런 스테인 주니어라고 NBA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성과 코치를 역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막 승리하는 습관 이렇게 해가지고 뭐 NBA 선수들, 기업가, 뭐 스타벅스,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런 사람들의 성공하는 습관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크리스 폴하면 또 NBA에서 정말 똑똑한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예. 크리스 폴이랑 관련된 일화를 얘기해 줬는데 크리스 폴이 슈팅을 던지고 있을 때 보니까 계속 공을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슛 던질 때 그 공 안에 그물이 어떻게 이제 짜여져 있는지를 본다고 자기 손에 잡혔을 때 그 감각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것까지 따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저 정도까지 집착을 해야 NBA 가는구나라고 그 사람이 처음 느꼈대요 그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사람마다 집착하고 약간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두하는 게 확실히 성공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아니어도 어느 분야든 소위 말해서 잘 된다는 거 다 보면 잘 되는 식당 가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한두 가지 이유는 있어. 아줌마가 예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욕을 잘한다거나, 그죠? 그렇죠. 아니면 주차하기가 좋다거나, 맛은 그지 같은데 주차하기 용이하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코비가 대단한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고인이 된 지가 꽤 됐네요, 벌써. 시간이. 그 아까 그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드 얘기를 나와서 그런데 예. 그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 말고도 그 마크 큐반 구단주가 사실 그때 되게 많은 선수들을 노렸었어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만 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그 시기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폴 피어스가 보스턴에서 뛸 때 보스턴이 성적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마크 큐반이 폴 피어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스턴 대신에 이제 댈러스로 오라고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LA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크 큐반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큐반 형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뒷얘기 푸는 거, 약간 자기 썰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당시도 이제 보스턴이 트레이드 직전까지 갔었대요. 삼각 트레이드를 해서 댈러스랑 보스턴이랑 제 3자 팀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직전까지 갔는데 이때 제 3자 팀이 이제 삼각 트레이드 조건으로 1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줄을 몰랐었대요. 트레이드 직전에. 그래서 직전까지 성사가 됐다가 파토가 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댈러스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도 디트로이트에 갈 뻔한 적 거의 성사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테이션 프린스, 리차드 해밀턴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바꾸는 게 거의 성사될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NBA에서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방송 온에어 뜨기 전까지는 방송한지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이게 메이드가 되기 발표가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상만 해도 재밌다. 유독 댈러스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게 댈러스 팬들 사이에서 또 금기어가 디안드레 조던 이거든요. 가둬놨잖아요.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디안드레 조던이 클리퍼스 시절에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댈러스가 타이슨 챈들러랑 디안드레 조던이랑 같은 에이전트였어가지고 디안드레 조던을 이제 댈러스로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크 큐반이 또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와라 설득해가지고 구두 계약이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예. 근데 딱 그 계약 시즌이 되자마자 클리퍼스가 낚아챈 거예요. 근데 낚아챌 때 했던 방법이 크리스 폴이랑 당시 감독이었던 닥 리버스랑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다 같이 디안드레 조던 집에 모여가지고 연락을 차단했대요. 전화기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왜 전화를 못 받게. 그래서 댈러스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랑 계약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얘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신문에 나오죠. 디안드레 조던 클리퍼스와 계약. 한 방 맞았다. 네. 그래서 마크 큐반이 훗날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때 조던이랑 같이 영입하려고 했던 웨슬리 매튜스라는 선수한테 연락을 했대요. 우리 너 못 잡으니까 지금 너 다른 팀 가도 이해해줄게. 이러고 이런 거 보면 참 댈러스가 작은 도시는 아닌데 유독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큐반이 관종이야.
그런 관종 구단주 없잖아요. 가장 벌금을 많이 낸 구단주니까요. 벌금 낸 거 총액이 얼마나 될까? 한 제- 100만 달러 될까? 넘죠. 38억 달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8억 달러는 아니겠지. 38억이겠지. 38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도. 네네, 그 와, 정도인 걸로. 그것만 해도 얼마야?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댈러스 현지 기사 보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판정 하나 나올 때마다 와 난리를 치잖아 예, 옆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힘들대요. 진짜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어. 왜냐면 그 보는 좌석이 저희는 이제 경기장을 보니까 모르지만 되게 좁잖아요. 사실 옆 사람이랑 계속 예. 붙대고 앉아 있는데 판정이 하나 잘못된 게 나오면 옆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계속 난리를 쳐가지고. 네. 코비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마크 큐반 얘기까지 하게 됐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하늘의 별이 된 코비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 속의 이야기도 해봤고 또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또 코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끝으로 하나씩 저희에게 얘기를 전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없어요? 아 코비 유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하세요, 싶은데요. 하세요. 코비가 참 유머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그 81점을 넣은 다음에 그 광고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 상대 이 광고 세팅이 마티니를 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코비가. 그리고 그거를 서빙하는 사람이 제일런 로즈였어요. 그러니까 제일런 로즈가 그 81점 코비가 81점을 넣을 때 수비를 했던 선수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로즈가 와서 코비한테 마티니 여기 있어.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코비가 말하는 게 나는 올리브가 필요해. 81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빡 쳐다봐요. 로즈는 이제 정색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광고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농구에 미쳐 있어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조금 살아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되게 인간미를 많이 보이는 그런 광고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코비의 유머라기보다는 저 작가의 유머가 아닐까. 자, 어쨌든 오늘 또 코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중간중간 또 이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들 좀 하면서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연기리 형이 또 쫙 역사책으로 풀어줄 거잖아요. 그죠?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어.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네네. 재밌었던 게 예. 제가 약간 확실하지 않은 과거의 얘기를 약간 아름아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맞아요. 그때 과거의 농구를 자세히 지켜봤던 세대가 아니고 다 음. 책이나 약간 칼럼 영상으로 봤던 음. 세대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약간 듀크대 얘기 듣고 윌트 체인벌린 얘기 듣고 이러다 코비 보니까 브라이언트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요? 원래 디코 대학 입학 예정자였어. 근데 안 갔어.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나중에 듀크 대학에서 한번 불러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리바베큐 댓글들 보면 아마 저 같은 느낌이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켜놓고 잠들기 제일 좋대요. 출근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출근하기도 좋다고 그러고. 저 실제로 되게 많이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크게 부담이 없이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뭐 제작 의도니까요. 저희가 오늘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이야기들 혹은 요 얘기를 좀 다뤄줍사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제작진과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살살살살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바베큐 오늘 코비 이야기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땡큐 인사할게요. 코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